아니 근데 진짜 내가 그래서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러쿵저러쿵 했다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적으면 그만큼 더 떠든다.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다른 대상처럼 굳이 보이려 하지 않죠. 그래서 고급스러운 것들은 되레 조용합니다. 우아하고 유려하죠. 예를 들어 백제의 백자 같은 느낌 아닐까요? 저급과 고급 혹은 초급, 중급, 고급 등급에도 단계가 있으니 상대적인 건가 싶지만 역시 고급은 고급인 겁니다. 그 가치는 고유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고급스러움은 어디서 나올까요? 외모? 행동? 재력? 이 중 두 가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저는 DJ 수연입니다. Hello, I'm DJ 수현. Hello, elegant DJ. Oh, wow. I'm Suwa. 둘, 셋, Believe You. 안녕하세요, DJ 수아. DJ 수연입니다. Yeah. Yeah. 네, 처음 들으신 곡은 스텔라장의 L'amour, la fête, Paris 였습니다. 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곡이었죠. 네. 발음이 되게 고급스러운데요? 제가 이 노래를 또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진짜요? See the world. 고급스럽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또 아돌 안에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고급진 느낌, 아이돌 한국어의 딱입니다. 딱이죠. 네, 이 고급, 이 뭘까요, 과연? 고급. 수아 씨 질문이 아주 고급스럽네요. Thank you. Yeah, you're welcom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먼저 사람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급스럽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사람이 있나요? 고급스럽다. 네. Let's see. Let's see.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왜요? 고급스러울 수 있죠. 저는 고급이랑은 조금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고급하면 저는 저희 멤버에도 좀 없는 것 같고. 저는 뭔가 배우분이 생각이 나는데 네. 김혜수 김혜수님. 배우 김혜수님. 와. 뭔가 딱 고급이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저 또 생각났어요, 저는. 누구요? 전지현님. 와, 저 딱 두 명이 했는데. 전지현님. 딱 고급스럽고 또 살짝 우아하고. 맞아요. 너무 잘 어울린다. 약간 그런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든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좀 에티튜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을 뱉기도 전에 자세라든지. 네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거북목이 이렇게 나와 있다. 맞아요. 한껏 움츠려졌죠. 움츠려졌고 막 어깨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조금 안으로 말아져 있다든지. 네. 이게 아니라 자세가 곧고. 이 손 제스처나 이런 것도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약간 이 말투나 억양이 조금 낮아요. 저희는 조금 하이 텐션이잖아요. 근데 약간 뭐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너무 안 어울리죠? 아니에요. 잘 어울려요.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맞아요. 뭔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가 뭔가 되게 잘 보여요. 맞아. 그래서 뭔가 더 고급진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이거를 또 어디서 봤는데 네. 고급지고 나만의 뭔가 이 어디서 이 뭐라 해야 될까요? 텐션을 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디서 좀 아무튼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네. 문을 열고 들어갈 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딱 첫 느낌? 네. 그래서 어떤 분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등을 보이는 거. 근데 고급지고 우아한 사람은 문을 열고 닫을 때 등을 안 보인대요. 왜요? 딱 이렇게 하고 뒷손으로 이렇게 딱 닿는 거. 이걸 어디서 봤어요. 그게 한 끗 차이인데 되게 우아해 보이고 고급지. 약간 저는 이렇게 들어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이런 느낌이구나. 그건데 정말 우아하고 고급진 사람은 문 열고 당당하게 딱 이렇게 닫는. 그런 한 끗 차이도 되게 좀 보여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 나도 오늘 실천해봐야겠다. 좋네요. 그러면 이 고급스러운 무언가를 경험해 본 적은 있나요? 무언가를 경험해 본 적.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하나 딱 떠올랐는데 네네. 수아 씨랑 같이 경험해 봤어요. 뭐요? 저희가 첫 해외 스케줄이었을 거예요. 제일 첫 해외 스케줄 때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저희가 그때 묵었던 숙소가 정말 고급 호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네. 거기가 상당히 좀 고급 호텔이었던 것 같은데 저 거의 그 여왕이었잖아요. 맞아요, 여왕 맞아요. 침실. 여왕 침실에서 주무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고급 호텔은 향기부터 다르더라고요. 그쵸. 로비에서나 그쵸. 엘리베이터에서나 다 향기나 하나하나 섬세하게 다 신경을 쓴다. 뭐 다른 곳들도 다 너무 좋지만 이런 섬세한 것까지 다 신경을 쓰는구나. 어메니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그쵸. 아, 뭔가 레벨이 다르다. 아하. 고급스럽다. 평소에 뭔가 잘 안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뭔가 고급스러운 음식이라 생각하면은 엄마 밥? 뭐야? 근데 진짜 이게 뭔가 뭐 사람마다 고급스럽다의 느낌은 다르겠지만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 가면은 엄마가 이렇게 되게 잘 차려서 주세요. 잘 차려서 주시고 그냥 굳이 그냥 반찬이 있는 걸 그냥 꺼내만 넣어 먹으면 되는데 그냥 예쁜 곳에다가 이렇게 딸 먹으라고 담아주고 이렇게 한 상을 차려주는 게 제일 고급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효녀네요. 감사해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아직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네. 그럼 이 고급스러운 거 말고 네.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싶으세요, 수연 씨? 뭐 살짝 추구미 이런 찌그미.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수연이는 수연이답다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나다운 거. 근데 그게 아직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근데 진짜 수연 씨가 수연 씨 같아요. 수아 씨 칭찬이죠? 되게 칭찬이에요. 칭찬이죠. 그냥 뭘 해도 되게 수연이 같다. 어.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감사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의 바른 거. 오. 매너 있는 거. 예빼시잖아요. 예의 빼면 진짜. 예빼시. 제가 제일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예의랑 매너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수연이는 그래도, 예너요? 예의도 좋고, 매너도 좋더라, 예의도 바르고, 라는 그런 추구미를 좀 바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네. 저는 그냥 편한 사람. 되게 편해요, 지금. 수아 씨 지금 진짜 편해 보여요. 저는 편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저를 딱 생각하면은, 뭐 언제든 불러도 되게 편안한 사람? 그게 좀 불편한데. 이런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해요. 난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가요? 저요. 수연 씨가? 저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혹시 수연이 수연이? 수연이?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문자 온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수연 언니한테 연락 아니야 안 할래. 그러면 수연이는 수연이 같다라는 말은 이꼴 불편하다. 수아 씨 넘어가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앞에 오프닝 주제가 뭐였다? 고급.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방송은 아닐지라도 고유한 방송이 되고 싶은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의 메시지를 기다립니다. Share your concerts with us on social media EBS FM Korean. Don't worry, we are here for you. 근데 오늘 주제가 왜 고급이었을까요? 아하, 이따 고급스러운 무언가를 추구하시는 분이 나오기 때문이죠. 힌트를 드리자면 먹을 것? 냠냠냠냠냠냠냠. 네, 그러면 고급스럽게 다음 곡 소개해 드릴게요. 태연, Fine. 그리고 라이즈의 Fly Up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네, 고급스러운 지식을 충전하는 아이돌 한국어의 코너가 있죠. 지식 충전 100만 볼트! 그렇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지식을 쌓는 원데이 클래스. 일주일 동안 참 기다렸던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의 티처는 말이죠. 고급스러운 한식부터 우리가 자주 먹는 한국 음식까지 모두 마스터한 마스터 셰프입니다. 명현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식을 요리하고 있는 명현지입니다.
귀여우시다. 너무 수줍. 감사합니다. 아직은 수줍으시겠지만 아직은. 저희가 텐션을 조금 끌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근데 저희가 매일 오후 4시 방송이잖아요. 그쵸. 딱 이 시간대에 모실 만한 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쵸. 저희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항상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 근사한 음식을 먹고 싶다면 또 어서 오시고요. 슬슬 출출하다면 더욱더 환영입니다.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분들 힘내시고요. 저희가 셰프를 모신 건 처음이에요. 영광입니다.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요 전에는 또 다른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많이 왔다가 가신 맞아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또 음식 분야에서는 또 저를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즐거운 시간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왔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저희 프로그램이 아이돌 한국어잖아요.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뭔가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분들한테 한식을 좀 많이 알렸었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너무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뭔가 그런 취지로 이제 외국 분들한테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좋은 문화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좋은 정말 착한 방송인 것 같아서 꼭 오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네. 아직은 착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희가 소소하게 이 수연이네 반찬 가게라고 있거든요. 네, 작은 코너가 있어요. 네, 그건 뭐죠? 저희 영숙이라고 저희 어머니 영숙 리께서 그런 뭐랄까요 레시피를 조금 알려주시면 그거를 이제 좀 알려드리는 작은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이렇게 되게 네, 한식 셰프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남다른. 네, 맞아요. 집밥을 알려드리는 좀 그런 저번에는 도라지 무침, 네, 도라지 오이 무침? 도라지 오이 무침. 네.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런 거를 또 이제 하는 코너가 있는데 맞아요.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셰프님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저희 또 항공이들을 위해 명 셰프님을 소개해 드려야죠. 그렇죠. 현재 한식 전문가이자 CEO로서 한정식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시고요. 상견례로 그렇게 유명한 곳이래요, 소아 씨. 진짜요? 진짜. 그러면 주 메뉴는 갈비찜. 갈비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갈비찜을 나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전복장. 힘이 진짜, 불끈. 진짜 맛있겠다. 그리고 한국은 비빔밥. 오른손을 비비고 왼손을 비비고. 맛있겠다. 그리고 요즘 제가 정말 먹고 싶은 보리굴비. 어떡해. 좋아하시나 봐. 저 생선을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라스트 구절판. 와, 저 진짜 근데 구절판을 저도 한식집에서 처음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약간 떡삼 맞죠? 아닌가? 떡삼이라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있잖아요. 쌈 싸먹는 거. 그게 다 밀정정. 다른가? 뭐 만드는 분들마다 다르긴 한데 뭐 보통 이제 밀가루랑 맞아요. 이제 찹쌀가루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뭐 전분가루 섞어서 만들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아직은 조금 생소한 느낌이 저한테는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워낙 맛깔스러운 솜씨 덕에 월 매출이 무려 올 매출이 무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오늘 저희는 처음 뵙는데 왠지 익숙한 느낌이에요. 수아 씨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뭐죠? 그 예능 무한도전의 김치전 에피소드. 약 10년 전. 네. 10년 더 됐어요. 진짜요? 2009년이니까. 우와. 16년 됐네요. 아까 그 사진을 봤는데 얼굴이 진짜 그대로세요. 아, 그래요? 오히려 더 어려졌다고 해야 될까요? 아, 그런가요? 아니 혹시 기분 관리의 비법이 한식. 한식. 제가 하는 음식? 오케이. 먹으러 구절판. 가야겠다. 좋습니다. 네, 본격적인 원데이 클래스 들어가기 전에 잠시 담소를 나누자면요. 혹시 어떻게 요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요리가 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리 전공자도 아니고 사실 좀 늦게 시작했고 우와. 요리는 그냥 취미였고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있었는데 네. 이제
뭐 준비를 막 하다가 이제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막 이래서 원래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 제가 연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막 연기, 춤, 뮤지컬을 너무 하고 싶어서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가 춤 뭐 이런 댄스나 뭐 연기, 보컬 이런 거 다 배웠다가 제가 되게 모질 얘기를 막 기획사나 이런 데 찾아갔는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자신감이 뚝 떨어져서 에휴, 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제 했을 때 정말 즐기고 좋아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을 때 제가 취미로 요리를 이제 즐겼었는데 그래서 요리를 하면 내가 항상 즐거운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럼 요리를 한번 직업으로 선택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요리를 하게 됐고 사실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한정식 집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더 하기가 싫었는데 한식은 저희 엄마가 이제 너가 요리를 직업으로 할 거면 이제 그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식을 먼저 한번 해보고 해보다가 힘들면 너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했는데 또 한식이 저한테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실 다음 질문에 있었어요. 왜 네네. 한식을 어떻게 고르게 되셨는지. 근데 결국에는 돌아서 온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한식을 시작을 했는데 그냥 그걸로 쭉 가게 된 건지. 한식 이제 엄마의 어떤 약간 권유, 약간 반협박, 네, 그런 이제 이유로 제가 이제 엄마가 하고 있던 레스토랑에서 이제 일을 시작을 했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뭐 설거지부터 또 하기도 하고 또 뭐 그 파트별로 다 이렇게 하면서 한식 진짜 힘든 거구나. 근데 또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고 그래서 열심히 그냥 나름 또 늦게 시작한 만큼 열심히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이렇게 뭐 해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또 한식을 담당하게 되고 또 국가대표 팀에서도 한식을 또 선배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한식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나 뭔가 다른 거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려던 차에 또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기니까 그냥 계속 제가 한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운명이네. 운명이네. 네, 운명이네. Destiny. 그러면 아까 저희 지금 운영하고 계신 레스토랑에서 메뉴가 갈비찜, 전복장, 비빔밥, 보리굴비, 뭐 구절판 이렇게 있고. 네네. 근데 이게 가장 뭔가 자신 있고 내세울 수 있는 메뉴니까 메뉴판에 있잖아요. 있을 맞아요. 테고. 근데 이 외에 왜? 뭔가 이건 진짜 자신 있다 하는 메뉴가 있을까요? 자신 있다는 거. 네. 저는 뭐 다. 역시 셰프 명현지. 대박이다. 진짜요.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뭔가 아직도 저는 공부 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래 했어도 배울 게 아직도 많고 사용하고 싶은 재료나 해보고 싶은 맛이나 이런 게 또 아직도 많아서 그냥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좋아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름. 욕심쟁이. 근데 수아 씨 저희도 이제 알다시피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맞아요. 뭔가 이기기 힘들거든요. 맞아. 그쵸? 맞아. 저희도 뭔가 이런 예체능 직업이다 보니까 뭐 재능도 있고 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정말 멋지지만 좋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따라잡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진짜 그걸 정말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너무 좋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우리 현지님이 정말 바쁘신 와중에 또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그런데 방송 훨씬 전부터 주제며 내용이며 꼼꼼하게 또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감동이에요. 감동.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잘 노래 듣고 와서 수업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 선곡 요정님이 어디쯤 오셨을까요? 선곡 요정 어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공요정 현지예요. 귀여우셔. 오늘 어떤 노래를 또 준비를 해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준비했습니다. 아니, 끼가 많으시네. 이거 재밌는데요? 재밌죠? 마음껏 분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현지님의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달디 수아와 조만간 현진님 식당에 방문할 것 같은 뚜디 수현 그리고
수아님과 수연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현지가 함께하는 아이돌 한국어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셰프 명현진님의 원데이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 들고 오셨을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한식입니다. 오. 네, 일명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내가 질문만. 아니, 끼가 진짜 많으셔. 그니까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끼 많으시다. 네, 일단 한식 전문가답게 첫 번째 수업 한식 준비해 오셨는데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식에 대해 잘 안다고 말하고 싶은데 또 모르는 게 투성이에요. 투성이죠, 투성이죠. 그쵸, 그쵸. 이게 한식이라고 하면 사실은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한식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되게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의 역사와 또 전통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리 그 민족의 어떤 뭐 지혜 그리고 그런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서 꾸준히 그 옛날부터 이렇게 꾸준히 발전하고 발달해온 순수 우리 음식. 야, 네. 순수 우리 음식.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게 막 그 이렇게 원시 시대부터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쌀이 재배가 뭐 되고 또 뭐 벼농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 조상님들이 그 쌀을 가지고 뭐 떡을 만들고 네네. 밥을 짓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밥 문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이제 뭐 콩을 재배하면서 이제 메주를 이렇게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고 이런 기점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식재료가 풍부해지고 그래서 다양한 조리법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그 여태까지의 그 발전해온 그 모든 음식 그거를 저는 한식이라고 보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문득 지금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게 분식도 한식인가요? 분식도 한식이에요. 오. 분식도 한식이 맞고 그 한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있는데 네. 이걸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아. 그래서 분식도 뭐 예를 들면 떡볶이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떡볶이가 우리 딱 보면은 빨간색 떡볶이만 생각하시잖아요. 막 기름 떡볶이 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 궁중에도 떡볶이가 있었어요. 궁중 떡볶이. 아시죠? 네. 간장으로 만든. 아. 아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고춧가루가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추라는 그 채소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이제 1600년 약간 말 정도여서 그 이후에 이제 그 한 18세기 정도에 이제 그 고추 재배하는 그 방법이 소개되고 뭐 19세기 정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그 빨간 김치, 고추장, 고춧가루로 만든 그런 음식들이 소개가 이제 조리법이 소개가 되면서 지금 이제 보편화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고추장, 고춧가루를 보편화 이렇게 되게 쓴 게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는 않아요. 와, 이것도 신기하다. 네, 그래서 떡볶이가 그 시절에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걸 같이 만들어서 지금의 떡볶이 분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거든요. 와, 이런 것도 너무 재밌다. 그러면 또 옛날 한식 중에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요리가 있을까요? 옛날 그러게요. 한식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간장 떡볶이 같은 것도 외국 분들이 오면 막 길거리에서 빨간 떡볶이만 드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외국 분들 오시면 이제 간장 떡볶이를 해서 우와. 이제 이게 옛날에 이제 궁중에도 이렇게 임금님 상에도 올랐었던 음식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 저희가 지금 구절판을 또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절판 같은 경우도 이게 한국 음식인지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 뭐 신설로 이런 거, 네 그런 이제 임금님 뭐 생신상에 올랐던 음식이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 같이 해주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국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떡볶이, 간장 떡볶이는 진짜 매운 거를 못 드시는 외국 분들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쵸. 그럼 너무 맞아요. 잘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구절판 안 먹어봤거든요. 진짜요? 네. 오셔야 되겠네. 먹어봤을 텐데. 언제? 제가 데려간 한식집에서 어디요? 그 저쪽 있잖아요. 그쪽? 네. 그쪽. 제가 드셔보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네네. 우리 라디오를 듣는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맞아요. 그런 글로벌 항공이들이 시도해볼 수 있는 한식 레시피 좀 간단한 게 있을까요? 간단한 거 있죠. 예를 들면은 제가 항상 그 해외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항상 이렇게 강추하는 메뉴가 있는데 잡채. 잡채. 잡채가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오. 이제 외국분들 하시기에도 뭔가 맵지도 않고. 네, 맵지도 않고 간장 가지고 또 그냥 집에 있는 양념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여서 간장에 설탕이나 뭐 물엿 같은 거 물엿 넣고. 넣어도 되고 안 네. 넣어도 돼요. 아, 사실 그래요? 물엿 안 넣어도 되고 뭐 참기름 있고. 맛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간장하고 설탕 이제 그 간만 잘 맞춰도 물 양이랑 그래서 잘 이렇게 뭐 참기름 넣고 이렇게 버무리면. 당면 볶아주고 네, 또 네. 야채 좋아하는 야채 볶아주고 뭐 고기 넣으려면 넣고 해서 먹으면은 맛있겠는데? 되게 간단한 레시피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왜냐면 되게 어렵다 생각을 했거든요. 잡채가 저한테는. 왜냐면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전통 음식이기도 하고 이제 보통 잡채 이렇게 보면 막 달걀 지단도 붙여서 맞아요. 썰어야 되고 뭐 야채도 다 일일이 채 썰어서 해야 되고 해서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뭐 원래는 지단 붙이는 그 약간 이렇게 룰이 또 다 있어요. 아이고. 되게 얇게 붙여야 되고 찢어지면 안 되고 막 이런 게 어렵네. 있는데 또 요리를 이제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란 이렇게 달걀 그냥 이렇게 뭐 노른자 흰자 굳이 안 나눠도 되고 그죠. 예. 그래서 뭐 더 예쁘게 하려면 나눠서 이렇게 따로 붙이셔도 되고 그래서 뚝뚝뚝 썰어서 이렇게 해서 버무려서 딱 드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도전해볼까요? 요거랑 비슷하게 구절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절판도 집에서 그렇게 해 드시면 진짜요? 그렇죠. 꼭 9절에 맞추지 않아도 뭐 5절이 될 수도 있고 좋아하는 그냥 채소 네, 종류 맞아요. 해서. 뭐 고기, 뭐 채소 이렇게 몇 가지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밀전병 해서 딱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딱 싸 먹으면 근데 네. 맛있겠다. 그러니까 간단한 게 제일 안 간단한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썰어야 되고. 제가 놔야 말을 되고. 너무 어렵겠네. 아니에요. 근데 수아 씨, 네. 저 지금 말하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저도요. 근데 라디오 들으시는 항공이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엠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세요. 그럼 배고픔을 잊기 위한 노래 띄워드릴게요. 원위의 미로. 그리고 다음 곡 엠플라잉 만년설이 이어집니다. 낮 동안엔 난 마리넷. 그냥 평범한 흔한 소녀지. 하지만 내겐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왜냐면 그건 비밀이야. 평범한 낮. 전 세계 항공이들을 오구오구 둥가둥가 하기 위해 나타났다. We are here to be happy for you and your life. 힘이 들 때 외로울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줘. Just call our name. 자존감 특공대. 저 달이 넘으면 one, two, three 그 순간에 내 자존감 특공대 is here to help you with your problems. Don't be alone. Let's solve them together. 네, 자존감 특공대 오랜만에 출동입니다. 신입 명현지 대원 환영하고요. 두둔. 항공이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썰고 깎고 지지고 볶고 할 자신이 있습니까?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다 자신있습니다. 귀여우셔. 네, 그럼 바로 사연 만나볼까요? 다음은 아이디 최YSYS23님이 보낸 사연입니다. 회사에 들어간 지 3년 됐는데요. 상사가 너무 막무가내입니다. 매번 왜 안 되냐고 하는데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모든 직장인들의 고민이죠. 상사가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 좀 밉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모두 직장인은 아니라는 건데. 그쵸. 아무래도.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어떠세요? 사실 저도 뭐 대표가 아닌 때도 있었고 네. 저도 사실 이게 제가
새삼 이렇게 질문을 주시니까 과연 내가 좋은 대표인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좋은 대표이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스로 나는 좋은 대표인가라고 생각하신다는 것 자체가 좋은 대표입니다. 그런가요? 그쵸. 네. 왜냐면 제가 주방 들어가면 또 막 예민해져가지고. 그거는 프로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가요? 저희도 무대에 올라가면 예민해집니다. 맞아요. 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식구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제 맘대로 전 이제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할까?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사연 주신 분의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제가 만약에 직원이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이제 막 안 돼도 해 막 이게 아니라 전 사실 그 안 되는 원인이나 이유를 같이 찾아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좋은 보스. 그래서 그렇게 찾고 이걸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방법을 혼자 그러면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기는 하는데 너무 좋은 상사인데요. 그런가요? 네, 완전 네. 길잡이 느낌. 그러니까. 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럼 일단 저희가 이 사연의 문제가 어떤 건지 들여다 볼게요. 일단 상사가 너무 막무가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까 이 길잡이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해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하라 해서 그걸 하라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되는 건데? 이게 안 돼. 이거는 빨간 버튼을 누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안 돼? 이게 왜 안 돼? 그냥 해. 싫어. 너무해. 수아 씨 이런 사람이 수아 씨의 상사예요.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되냐고? 네, 만약에 수아 씨 저한테 네. 물어봐 주세요. 대표님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까 할 때 잘 됐어. 제가 할 땐 지금 안 돼가지고 혹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수아 씨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지. 난 아까 잘 썼어. 그럼 옆에서 한번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수아 씨가 잘못하고 있는 거겠지. 한 번만 혹시 눌러봐 주실 수 있으신가요? 난 지금 바빠가지고 스케줄 가야 돼. 그럼 제가 한번 고쳐놓겠습니다. 당당하네요, 조금. 네. 이게 살짝 뻔뻔한 마인드가 있어야 되네. 네. 제가 할 때는 안 됐는데. 그러면 약간 옆에 다른 사람도 혹시 이거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 손이 이상한 걸 수도 있어요. 이러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마인드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살면서. 근데 이게 또 이렇게만 얘기하다 보면 또 상사가 너 지금 말 대꾸 하나? 자네 지금 뭐 하자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을 잘 봐가면서 나의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주변에 이게 왜 안 돼? 라고 실제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멤버들이 이렇게 해서 이게 좀 힘들어요 하면 이게 왜 힘들지? 하고 저는 제가 해봐요.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좀 멀긴 하다. 근데 한번 해보고 너무 힘들면 다시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하는 타입이에요. 좋으시네요. 네. 현진님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된다 하면은 같이 해보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나는 됐는데도 아까처럼 이렇게 되게 얄밉게 난 됐는데 왜 넌 안 돼? 이거보다는 그치. 네. 그쵸. 맞아. 자,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저는 일단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너무 막무가내인데 하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그쵸. 그리고 왜냐면은 노력하는 모습. 계속 이거 안 된다 하면 이게 왜 안 돼 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한번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그걸 조금 배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막 너무 막무가내고 막 매번 막 안 된다 안 되니까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는 걸러서 들어야 되는 거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요런 점도 모든 거를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는 건 아닌데 그거는 큰일 나죠. 네, 어느 정도 적당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라. 요런 것도 팁이 될 것 같은데 현주님께서는 두 분의 어떤 방법도 너무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 시도는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설득 상사. 그러니까 왜냐면 당신도 나의 좋은 상사가 될 수 있다를 약간 보여주는. 그래서
찾아가서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같은 상황을 약간 설명. 뭐 과장님도 부장님도 겪으셨을 거 아니냐. 어.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그대로 저 따라서 해보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오, 패기 넘친다. 그러게요. 근데 지금 마지막 사연 글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니까 상사를 설득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어때요? 좋은데요? 좋은데요? 상사를 설득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이야, 좋다. 이렇게 한번 마법의 주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다 같이?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선창으로 아이들이 얘기할 테니 현진님께서 상사를 설득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얍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써야 좋습니다. 그럼 채 YS2-3님아 상사를 설득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아니, 요술봉을 너무 잘 활용하셔.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하시니까 저희도 다 기분이 좋아져요. 그니까요. 네. 너무 좋네요. 고급으로 시작해 아마도 고급스럽게 끝난 아이돌 한국어. 현진님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다행이다. 네, 한식에 대해서 또 재밌게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두 분이 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잘 재밌게 들어주셔가지고 또 얘기하는데 또 더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라는 것 우리 명 셰프님이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는 것 아닙니까? 이야, 네. 핸즈업. 네, 그럼 마지막 곡 미아오 핸즈업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공이들아, 그리고 명 셰프님,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밥 잘 챙겨 먹고 행복해지자. 아건바팽!